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아파트들은 브랜드 아파트들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 많이 향상이 되고 있고 골목길이나 좋은 길들에 대한 개발들은 또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나 중소도시에 그 7, 80년대 필지 분할에 의해서 굉장히 균질하게 나눠져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처가 없고 오히려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필지형 화필 개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되는 것들을 봐오면 시행사들이 관여하면서 거의 뭐 3%, 5% 용적률에 의해서 많이 결정해서 시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도시 블록 내부하고 외부하고 딱 나눠진 관계에서 거의 극명하게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 공공에 대한 개념이 적용된 정부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공공 주거가 아닌 이런 곳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자 하는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되고 에너지가 더 많이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나 제도가 많이 갖춰졌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가 건축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파리나 로마나 뉴욕 이런 데 왜 서울이나 한국은 이러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나는데 건축이 도시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재현이 되려면 제가 생각할 한 60년에서 80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뒤의 모습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건축에서 알고 싶고 문의를 받고 싶지만 이 시공인지 가공인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곳을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거나 그러면 됐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교양으로서 이제 기본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그 채널을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굉장히 좀 꼭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있었는데 삼성동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수리 건축가가 지어놓은 그 인터컨티넨탈 앞에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아니 외국에 있는 건물들은 좀 좋은데 그 건물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굉장히 갈리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건물은 저 모양이냐. 근데 저는 그 건물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지은 건물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치주를 이야기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있다. 일단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건물이지만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도 되게 난감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건축 전문가에 대한 저널이나 아니면 일부 가정주부들에 대한 인테리어 저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안목이나 내가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의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지방 중소도시 그거에 대한 건물들에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소양으로서 내가 알고자 하는 바를 알고 취득할 수 있는 접근한 매체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왜 이런 게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한 10년, 5년 전에 굉장히 국내에서 진보적인 매체를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나는 이런 게 국내에는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이게 한국 건축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스펙트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금 다양한 계층이 있고 정말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알고 안목도 높으시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는 걸 느껴서 대단히 격이 높으신 분을 만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조금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금방 만들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라 그게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알아보는 것을 말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4분 남았는데 저쪽 4분 남았는데 그런 교육의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고 잠시 예, 수자본부사에서 최재욱이라고 합니다. 짧게 예, 박 교수님하고 김광현 교수님 두 분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제 건축 직원으로서 저희 공공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를 선도한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공공기관의 근무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 예를 들어서 6.25 때 이런 판자집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축 문화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대의 상황과 그걸 건축가와 건축주의 이런 생각이 이제 어쨌든 하나의 그것도 판자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보여주신 그런 건물들도 그 시대의 건축 분명히 사회적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점차 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물을 이제 발주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지금 한계점을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 한계점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입찰도 하자니 건축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공모를 하자니 공모를 당선된 사람은 좋겠지만 2위부터 신베리까지는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박 교수님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김광현 교수님께는 저한테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어린 애들부터 그런 건축에 대한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건축 학교를 이렇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그런 애들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거에 그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게 실제 교육이 불가능했으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석 교수님 앞에 박자가 박사 박자고 뒤가 석사 석자고 다 이게 뭐든지 또 짧게도 잘 또 설명되니까 짧게 단타로 짧게 설명드리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이렇게 비난 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공공건축들이 물론 7080 시대에는 기본적인 그 양적 확보가 급선무인 사회였었죠. 그리고 그때 그런 시급하게 그런 것들이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공적 공간들이 필요했다는 걸 부정할 게 절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80%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지금 요구가 희망이 지금 아직 그 수준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 막혀 있다고. 그것이 이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가 절대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들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설계 공모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자를 선정할 때 설계 능력이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 입찰을 비판하는 것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설계 공모는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그 방법이죠.
설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력한 방법이지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또 있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양자 타깃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다른 대안들이 얼마든지